얘는 일단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경영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같이 돼 있는 건데 원래 기준은 뭐예요? 주거 부분이 주거 외의 부분을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만 주택,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가주택은 다르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유주택을 팔았는데 12억이 초과됐다. 그럼 그때는 뭐다? 무조건 면적과 관계없이 뭐 주택부만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주택 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6대 4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가 크죠.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이 전체를 다 비과세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고가주택이면 상관없이 뭐만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건 올해 개정사항이니까 시험에 언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꼭 이걸 보셔야 돼요. 경영주택이라는 말이 지문이 나오면 고가주택 여부를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준을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나오면. 이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그러니까 그럼 고가주택이 아닌 12억까지 팔면 어떡한다는 얘기야. 원래대로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토지는 똑같아요. 부속 토지 비과세 할 때 아까 비과세 개념은 똑같은 거죠. 3배, 5배, 10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상공 3배. 그죠? 박근 10배. 이거 아닌 애들 몇 배? 5배.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그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우리 뭐라고 했죠? 요건 어떻게 기억하시라 했어요? 모든 다가구는 원칙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누구만? 재만 각각. 제가 누구라 했어? 재산세만 각각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가구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원래 말에 가구별로 양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각각이겠죠. 그러면 애초에 단독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다가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양도가 안 되죠. 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근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애초에 등기가 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는 처음부터 단독주택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 각각으로 보시면 되고, 얘인데 그렇지 않고 뭐래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결국 무슨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1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다가구도 하나 갖고 있다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되 뭐만 조심하면 돼요? 재산세만 각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주택 다가구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똑같은 얘기죠. 재산세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금융주택이 한 동 한 구 나눠가지고 한 구의 주택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얘는 지금 50% 이상이니까 얘는 5대 5까지 뭘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5대 5면 따로따로 옵니다. 왜? 얘는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주택분이 클 때만 전체 주택이지. 그러니까 틀리죠? 재산세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엉켜가지고 만약에 양도세에서 주거분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틀립니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상일 때고, 그러니까 같은 다가구인데 기준이 다르니까 경유주택인데 헷갈리죠. 똑같이 가면 좋은데 재산세는 5대 5까지 전체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는 주거분이 클 때만 전체 주택, 그러니까 엉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외웠었다니까요. 양초 이렇게 외웠다니까. 이번 얘기야? 두 개 헷갈리니까 양도세가 초과야. 양도세가 클 때니까 초과니까 양도세 초과, 양도세 초과. 그리고 재산세는 그 뭐야? 이상일 때 5대 5는 재산세고 초과가 크니까 양도세, 양초 외웠는데 시험을 봤는데 양초가 생각이 났는데 걔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때 양초를 외웠는데 양초가 어떻었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모의고사 나왔는데 그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얘가 얘 때문에요. 이거 외웠는데 양초로 외웠는데 이게 나왔는데 틀렸대. 왜요? 그랬더니 양초로 외웠는데 갑자기 양초가 무슨 양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은 났대 양초가. 근데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겠더래. 그래서 틀렸다고. 이건 다시는 안 틀리겠네요. 그러더라고. 안 틀리겠지. 왜? 기껏 외워놓고 그죠? 틀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안 틀리겠지. 나올 때마다 이 생각이 떠오를 거야. 그때 내가 이 양초 외워놓고 틀렸었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틀릴 때는 막 남들 다 알게 틀려야 돼. 그래서 막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그래 기억이 막 각인돼서 안 잃어버리지. 여러분 생각 이거 하는데 혼자만 남들 다 초과하면 혼자만 이상이에요. 큰 소리를 했는데 혼자 대답에 틀렸어. 혼자만.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그럼 그게 막 평생 가지 평생. 그럼 시험 볼 때 걔는 절대 안 틀리지.
그죠? 충격 때문에 머리가 확 부러져. 그렇게 외워도 안 되는 게 그 충격받으면 바로 머리에 각인돼 버리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러니까 공부할 때 동영 들을 때 드라마 보듯이 하면 진짜 다 잘 맞을 거야. 드라마 보듯이 연습곡 보듯이 그걸 보면 동영상을 보면 진짜 여자분들은 다 진짜 합격 못하면 이상한 거야. 드라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드라마 20분 보고 막 설명 1시간 하잖아. 막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배경까지 막 설명해.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고 예측도 해. 내가 보기엔 제가 긴 것 같아. 막 그 정도로. 왜? 생각 안 하고 본 거야. 이렇게 본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끝나고 나면 막 분석이 다 됐어. 머릿속에. 그런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공부는 죽으라고 봐도 모르죠. 왜? 이러고 보니까. 그죠? 동영상 보면 어떻게 있어? 눈 뜨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러고. 그리고 침 한번 닦으니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죠. 그죠? 그게 심리인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재미가 없죠? 이건 재미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거기 잘 보시고, 호가주택, 경유기 나와 있죠? 보시고, 넘어가면 이제 132페이지. 거기 제가 여기도 안 써놨는데 그 1번에 132페이지 허위계약서 작성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21회 때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이때 나오고 처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자, 얘가 둘이 매매를 했는데 비과세가 내요. 비과세.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집을 파셨어요. 근데 뭘 받았어요? 비과세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래요? 여러분한테 어차피 너는 비과세니까 나 계약서 쓸 때 다운이나 업계약서를 좀 써줘.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 써준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예를 들면 실거래가는 4억이었는데 계약서는 예를 들면 4억 5천에 써줬다. 이런 얘기죠. 업계약 써준 거죠? 자, 걸렸어요. 이게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비과세 했잖아요. 근데 걸리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써주고 걸리면 비과세가 안 돼. 그럼 과세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자, 걸리면요. 얘를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비과세는 세금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걸리면 여러분도 차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세금을 계산했더니 얘가 1억이야. 자, 그럼 원래는 1억을 냈었는데 뭘 받았던 거예요? 비과세를 받았는데 걸리면 요 1억하고 요 차액 있죠? 5천. 그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요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차감을 해요. 그러면 5천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1억을 비과세 받는데 5천은 빼버리니까 5천은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하나 써주고 걸리면 여러분한테 고지서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1억 비과세인데 5천은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5천만 원 내야 돼. 이거 하나 써주고 내야 돼. 이거 장난 아니죠. 왜냐면 얘가 비과세를 받고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자꾸 업다운 계약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거죠. 오래됐어요. 2011년도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거거든요. 벌써 10년도 넘었잖아요. 절대 해주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뭐가 나왔냐면 이걸 내요. 이랬을 때 얘가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혹시 나왔는데 헷갈리면 무조건 뭐 하면 돼요? 요 금액하고 요 차액 중에 작은 금액을 쓰면 돼. 그럼 얘는 얼마야? 5천. 근데 금액이 하나도 없고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걔 쓰면 돼요. 그럼 답이야.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갈 건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 쓰는 거예요. 허위계약서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절대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2년 보유하셔야 되죠. 여러분 2년 이상 보유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도 해야 되는데 거기 요약집에 지난번에 2번 2년 이상 보유 가로 안에 지우라겠죠. 그게 뭐예요?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그러면 처분한 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뭐한다?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거 뭐라겠어요? 그게 개정이 됐다 했잖아. 이제는 뭐다? 기존의 보유기간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거 틀리면 안 된다 했죠? 수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특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도 한 걸로 봐주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예요? 그렇죠? 원칙은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보유는 뭘 가지고 따진다 했어요? 공보상으로 따져요. 공보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고 거주기간은 전입신고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출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가지고 뭘 따져요? 2년 거주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뭐다? 건설 임대 주택 그랬죠. 이는 뭐라겠어요?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팔 때까지 그 집에서 뭐만 했으면 5년 이상만 살았으면 이런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 임대주택에 세를 들어가서 여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5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게 옛날 임대아파트는요,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게 되면 분양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살았는데 분양사업자 입장은 5년간 임대한 거죠? 그럼 분양을 하죠. 분양을 했는데 얘는 다시 능력이 돼서 본인 앞으로 뭐 했어? 등기를 하고 이걸 분양받고 나서 등기치고 1년 후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보유는 내 것만 보유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 1년밖에 안 됐지. 근데 얘가 요 집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뭘 했으면 5년 이상 살았으면 뭐랑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5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해주는 거 있다 있죠. 자, 수용되면 강제 수용될 수 있는 거 뭐요? 무조건 비과세죠. 근데 집이 하나인데 강제 수용해놓고 너 2년 보유 못 했으니까 세금 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짜투리 전체 수용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만큼만 수용을 해갈 수도 있죠. 요 짜투리 수용 안 해가거든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수용되고 요거 나머지도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면 뭐는 해줄게? 비과세는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용은 보유 거주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또 있죠. 보유 거주 안 따지는 거 뭐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뭐하면 해외로 출국, 직장 문제 등으로 해서 나간다. 그러면 집을 팔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비과세 해줍니다. 보유 거주 안 따지고.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집이 안 팔려. 그죠? 이민은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 그럼 팔릴 때까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얘는 시험에 나오면 이걸 잘 냅니다.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2년 안에. 그러니까 출국을 하게 되면 비거주자가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원칙은. 근데 2년간 유예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지나고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3년 이내 뭐 이런 게 나오죠. 아니고 2년 안에 팔았을 때. 그래서 이게 그 얘기고요. 자, 얘네들은 뭐예요? 그 집에서 뭐만 했으면 1년만 살았으면 보유가 아니라 뭐? 거주를 하셨으면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한 경우죠. 학교 때문에 애가 타 지역으로 가서 뭐가 안 된다고요? 통학할 수가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죠? 그럼 이사 가란 얘기지. 뭐만 했으면 돼요? 1년만 살고 팔고 가면 비과세 해주겠다. 유초증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질병치료. 식구 중에 한 명이 편찮으신데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해야 돼요. 너무 멀어서 간호를 할 수가 없어. 이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장 발령 난 거죠. 지방으로 발령 나 출퇴근이 안 돼. 근데 누군 안 돼요? 개인 사업자 가는 건 인정 안 됩니다. 이건 직장 발령나는 건데 의지가 아니죠. 이건 개인 사업은 자기 의지로 가는 거니까 얘는 인정 안 되고, 그리고 학교 폭력 등으로 가게 되면 뭐만 하면 된다?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세대 전원이 타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군구로 은평구에서 은평구 인정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시군으로 가는 걸 동일 시군 그럼 틀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게 거주 이 나오면 여기하고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죠. 이 비과세 파트는 사실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보유기간 이거 말고 1주택 특례가 시험에 나왔고 29회 때 이 부분이 원래 단독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찔끔찔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용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유기간 특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뭐 거기 132, 33페이지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리을번에 보시면 133페이지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자,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취득할 때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양도할 때 2년 거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럼 양도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2년 거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년 거주는 취득할 당시의 조정이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취득 당시 조정이 아니면 2년 거주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게, 만약에 기준을 양도 당시의 조정이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죠. 왜? 나 20년 전에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현재 20년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조정 대상이 지정됐어. 집 팔렸더니 뭐래? 야, 너 양도 당시 20년 보유했는데 거주는 안 했어. 그죠? 근데 갑자기 뭐래? 오늘 조정 대상 지정하고 여기서 2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제야? 양도 당시가 아니라 뭐? 취득 당시. 원래 양도세는요, 모든 기준을 양도일 기준으로 하죠. 근데 뭐는? 요 2년 거주 조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이 지정된대. 근데 오늘 계약을 하고 뭐 했어?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얘기해요. 그럼 뭘 안 해도 된다?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러분 오늘 계약금 걸었어요? 그럼 내일 이제 조정 대상지역 공고됐어요? 그럼 실제로 언제 취득한 걸로 봐, 우리는? 잔금을 지급해야 계약상 잔금 날짜가 취득일이잖아. 그러면 지정 공고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취득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언제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은? 조정 대상지 공고 나고 나서 취득하니까 원래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뭘 했으면 계약을 했어. 근데 뭐 또 해야 돼? 계약금을 반드시 지급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공고 나기 전에 이걸 했으면 실제 취득을 안 했지만 뭘 해주겠다?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뉴스에 옛날에 그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정부에서 막 대타삭시 몇 개 지역을 조정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뉴스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가가지고 중개사무실 가서 막 계약금 막 하고 지급하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계약금을 안 주면 인정이 안 돼요. 계약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약금과 지급한 걸 입증을 했을 때만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을번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유기간 계산이 나오죠. 자, 이겁니다. 자, 2년 보유할 때 그 예외 규정이 나오죠. 자, 그 중에 이거 2번 있죠. 재건축. 이게 뭐라겠어요? 여러분이 집을 1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뭐 불이 나거나 노화되거나 무너졌어요. 수해 등으로. 그렇죠? 그럼 다시 지어야죠. 그래서 얘가 새로 이렇게 지었어. 그래서 또 1년을 보유하고 팔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불이 나서 무너져서 이렇게 새로 지은 걸 뭐 한다고 그래요? 재건축한다 그랬죠. 재건축. 우리 개축, 시축 이런 거 모른다 했죠, 세법은. 그죠? 그냥 새로 지은 거죠. 그럼 여기서 불이 나서 1년 보유하고 멸실하고 새로 지어서 1년 보유하고 팔았어요. 근데 얘가 공사를 튼튼하게 지으려고 1년 했어. 이러고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보유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이거 그냥 합산해줘요. 왜? 이거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 여기다 새로 지은 거니까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공사 기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여기까지 나오진 않는데, 같은 재건축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법에 나온 재건축 있죠.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서 하는 재건축은 공사 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냥 개인이 불이 나가 노후화돼서 무너져서 새로 지은 건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이걸 만약에 보유기간을 공사기간을 포함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자기가 보니까 비과세 한 이틀 부족해, 한 달 부족해. 그럼 뭐라 그래? 웃기죠? 공사를 내가 3개월 한 게 아니라 5개월 했어. 우기겠지. 그럼 무슨 공을 막 서로 우기겠지. 그럼 이거 포함시켜줘 해가지고 나 2년 넘었으니까 비과세 해줘, 이러겠지.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왜 그럼 정비구역 지정은 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재건축할 때 건설회사에서 허가 넣잖아요. 그때 뭐도 같이 들어가? 공사기간도 같이 집어넣죠. 나 몇 년이라고 집어넣어요. 근데 걔네들은 절대로 공사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 넘기면 손해잖아. 빨리는 해도 절대로 특별한 사정 아니면 넘기질 않아요. 걔는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나오면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야? 공사기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시험은 일반적으로 나오면 2번이 나옵니다. 소실 무너짐 얘가 나와요. 그럼 뭐만 조심하면 돼? 공사기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크게 볼 거고요. 자, 5번 이거. 자, 얘는 뭐라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이 집을 10년 보유하시고 을한테 뭘 해줬어요? 상속을 해줬는데 을이
이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얘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은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이다? 상속은 언제부터 따진다 했어요? 취득일을. 상속 기실이라니까요. 여기부터 따져. 1년이 1년. 얘는 비과세가 안 되죠. 그런데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예를 들면 뭐 2년 전에 뭐 했다고요? 합가했어. 합가. 같이 세대 합가에 살다가 얘가 상속을 받아서 1년 후에 팔았다. 이때는 보유 기간이 몇 년이다? 네, 3년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을 합산해 주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만 통산해 주는 거예요. 2년 같이 살았으니까 그 2년하고 본인 보유 합해서 몇 년? 3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받은 주택인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 자, 합가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 같은 세대원이어야 돼요. 얘가 2년 전에 합가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세대 분리를 했어.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 상속을 받았어. 통산 안 해줍니다. 왜? 상속 개시 당시 돌아가실 당시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같이 살고 있다가 걔가 받았을 때 그럼 두 개를 통산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그 질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보유기가.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승리로 보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집이 몇 개인데? 2개인데 몇 개로 봐준다? 하나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여기 뭐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일시적 2주택이죠. 집이 하나 있으신데 새로 집을 샀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요거는요. 1주택 중에 기본 개념이 집이 2개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팔면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요? 1주택. 그럼 뭐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죠.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얘는 일단 뭘 팔아야 돼? 기존에 있던 집을 무조건 먼저 파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팔아요? 그럼 얘가 원래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을 새로 샀어요. 그럼 뭘 팔아야 돼? 얘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1주택 나오면 기존 집을 판다가 이게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했다가 얘를 샀어. 근데 조건이 있다겠죠. 이 집 사고 몇 년 지나고 사야 돼요. 예.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돼요. 기존 집 사고 1년이 안 지났는데 사면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1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집을 팔아요. 몇 년에 팔면 돼요? 예,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그럼 얘가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요?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 이게 1주택 특례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디에 있어요? 조정 대상지역이고 얘도 조정에 있다.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팔면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조정일 때는 2년. 근데 하나라도 조정이 아닌 게 섞여 있으면 3년. 기존 집과 둘 다 조정일 때만 몇 년이요? 2년. 그렇지 않으면 그냥 3년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개정됐다겠죠? 지난번에 수정 다 했죠? 요약집. 원래는 오래 걸려요.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 집에 1년 안에 전입신고까지 해야 된다겠죠? 근데 그게 폐지되고 몇 년 안에 그냥 2년 안에만 팔면 되고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원래 2년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돌아가지고 그걸 강화시켜서 1년 안에 팔고 전입을 해야 된다 했다가 다시 원위치시킨 거예요. 원위치. 그러니까 몇 년? 2년 안에만 팔면 된다. 그럼 얘는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비과세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한다. 그럼 틀려요. 왜? 여러분,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인가요?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요. 집이 하나인데 2년 보유 못하면 비과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정확히 뭐라고 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거주했을 때만 비과세죠.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집이 얘가 몇 개야? 2개야. 그럼 보세요.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비과세죠. 얘는 지금 1세대 몇 주택이야? 2주택인데 이 조건을 갖춰 얘를 팔면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요? 1주택으로 봐준다고요. 여기까지가 특례 끝이에요. 근데 비과세? 말이 안 되죠. 왜? 얘가 2년 보유 거주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했으면 했을 때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비과세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집이 하나인 사람도 뭘 해야 비과세야?
2년 보유 거주인데 하물며 얘는 집이 몇 개인데 2주택이잖아요. 근데 바로 비과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면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아니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얘가 뭐 됐어? 2년 보유도 하고 거주도 했어. 그럼 뭘 받아? 비과세 받는 거고 2년 거주 보유를 못했으면 1주택은 맞지만 뭐는 못 받아요. 비과세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는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 그죠? 요게 어쨌든 개정된 사항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게 내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지문으로 내면 겁나 길어요. 이걸 이 하나를 지문으로 설명하려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잘 안 내요. 시험에.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 개정된 거 몇 년 안에 팔아라? 둘 다 조정일 때는 몇 년? 2년 안에 팔면 되고. 조정이 아닌 게 끼면 무조건 3년 안에 파시면 됩니다. 그게 거기 첫 번째 133페이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이 지난번에 134페이지 있는 거 그 수정하라겠죠? 그 싹 지우라고 지난번에 했죠? 그 안 하신 분은 수업을 안 들으셨구나? 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난 세법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수정이 안 돼 있어. 근데 옆에 사람 돼 있어. 그럼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멍 때리고 있은 거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한 애를 가지고 수업만 참가한 거지. 그래 내가 딴 건 몰라도 수업은 참가한다. 개근상 한번 타볼게. 개근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433페이지 2번 상속 나오죠? 거의 시험에 안 내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집이 하나 있어. 근데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았다. 2주택이라는 얘기죠.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럼 얘도 비과세권 충족했으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 실무는 좀 달라요. 사실 얘기했죠.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상속받았어. 얘 팔아. 나 2년 보유 거주했어. 그럼 비과세? 아닐 수도 있어요. 실무는 좀 다르니까. 그리고 누구 상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왜?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해당이 안 되는 주택을 상속을 받아버리면 나는 상속주택이지만 그냥 무조건 몇 주택인 거야? 2주택이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일반 주택 팔면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3번, 4번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죠. 29회 때. 뭐요? 동거봉양 혼인. 그죠? 본인과 자녀가 따로 살다 합가하거나 뭐 했다고 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2개 됐다. 자, 요게 이제 2개가 뭐의 예외야? 다 기존의 집을 파는데 얘만 예외입니다. 왜? 얘는 기존의 집을 팔아라가 성립이 안 되지. 왜 그런다 했어요? 원래 있던 집을 판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겠어? 본인 앞으로 집이 2개인 거죠. 내가 원래 집 하나 가지고 또 샀어. 원래 집을 팔면 돼. 여기는 2주택은 맞아요. 왜? 같은 세대원이니까. 하지만 각각 명의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집을 팔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합가하는 거죠. 합가. 어느 한쪽 집을 합친다는 얘기죠. 근데 법으로 무조건 누구 집을 먼저 팔면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강제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본다. 기간이 중요하죠. 얘는 몇 년?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이내. 둘 다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겠다. 해서 여기에 29회 때 시험에 나왔던 얘기라 했죠. 근데 이 부모님 모시는 게 무조건 동거봉양인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나이 제한이 있다 했죠? 몇 살? 60세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일 때만 동거봉양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분 다 60이 넘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겠죠. 뭐 띠동갑이 두 띠동갑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뭐다? 60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뭐 장인 장모도 똑같습니다. 동거봉양 같이 간다. 결론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은 10년 안에, 혼인은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 날짜하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번, 6번은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은 거의 시험에 안 내요. 근데 둘 다 뭘 팔아야 돼요?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기존의 집을 먼저 팔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요. 세부적으로. 그랬고. 오른쪽 7번 실수의 목적. 걔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집이 어디 있어요? 수도자 지문 자체가 실수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집을 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기존의 집은 당연히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7번 기준은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야? 어디에 집이 있는 사람만?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직장 문제나 기타 문제로 그 외 지역을 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실수요잖아요. 실제 필요해서 산 거죠. 직장 물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얘는 그 실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얘도 몇 년 안에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럼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고 아무거나 사서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근데 얘는 몇 년 지나고 봐야 돼.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야 돼요. 얘는 1년 지난 후에 얘를 사야 된다. 그 말이 안 되지. 왜? 지금 당장 직장 문제 때문에 집을 사는데 요 집 산 지 1년에 안 지났대. 그럼 너는 혜택을 안 주겠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뭐가 없어? 1년 이상 지난 후 이게 없어요. 그리고 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사자마자가 아니라 사자마자 3년 그러면 안 되지. 요 직장 언제 될지 어떻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오면 어디를 조심해야 돼요? 1년 이상 지난 후 그러면 안 되지. 얘는 그게 해당이 없어. 왜? 실제 실수요 목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주택 승리는 뭐 그게 막 크게 언급될 여지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리하면 그죠? 기존 집은 사고 새로 3년 안에 팔면 되고 얘가 둘 다 조정했을 때는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면 되고 다 일반 주택 파는 거죠. 근데 동거봉양 혼인은 10년, 5년 이내 뭐? 먼저 파는 주택 그랬고 얘도 일반 주택이고 수도권 밖의 주택도 3년 이내 팔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 자 비과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취득세는 비과세가 이렇게 돼 있죠. 쭉쭉쭉쭉. 그죠? 이렇게 해서 국가는 전부 다 비과세 세금이 과세권자니까 하나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외국 정부는 항상 뭘 적용한다? 상호주의란 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국가의 기부 체납이나 기속은 뭐예요? 소유권이 국가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과세 주겠죠. 예외 있어요? 이건 국어잖아요. 기속은 안 하고 팔아먹었대. 비과세 안 해주고. 기속 안 하겠다고 조건이 변경됐대.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겠죠. 내 거 주고 국가 소유 다른 부동산을 공짜로 받았다? 그럼 비과세 안 해주고. 내가 이거 기속을 시키는데 일정 기간 동안 공짜로 사용하다가 줄게. 이런 거 안 된다겠죠. 그럼 비과세 안 되고 탁탁탁 아시죠?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탁탁은 비과세 법률에 따른 판매.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게 5번, 6번이죠. 취득세는 그죠? 임시건축물 하고 공동주택 개수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사치성 제외,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대수선 제외 그리고 9억 이하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제목만 외우면 소용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온 김에 얘 1년 초과되면 비과세 안 되죠. 임시건축물. 자 1년 초과되면 취득세를 내죠. 세율이 뭘로 가요? 그렇죠. 중과 기준 세율로 가죠. 예, 1년 넘었으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등기는 안 하니까 뭐만? 옛날 취득세 2%만 낸다. 그죠?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등록세는 비과세 얘만 기억하라 했죠? 묘지 남보다 무덤과 그런 뭐다? 비과세. 다른 건 안 물어봐요. 그죠? 뭐 재산세도 비과세 있는데 뭐 국가 등은 다 똑같고 외국 정부 같고 그다음에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지네가 공짜로 썼으니까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요거 잘 나와요. 군사시설 보호구 중 통제 보호구역 민통선. 근데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다 되는데 누군 안 돼? 전답 과선 대지는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저걸 돼요. 뭐 통제 보호 전답은 비과세 비과세다 땡 틀립니다. 이런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야.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죠? 나오면 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뭐 기타 있어요.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비과세죠. 근데 일반인이 사설도로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런데 그 사설도로도 뭐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그런 비과세 해줍니다.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우리 집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지름길로. 근데 안 그러면 뺑뺑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 토지에다가 도로를 내가지고 뭐라 그래? 여기 자유롭게 다니세요. 이런 거지. 그럼 뭐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비과세죠.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스님이 거기 절 들어가는 입구 막아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근데 엊그제 뉴스 나오더라고. TV 나오더라고. 이유가 있더라고.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막을 때. 개판이 사람들 여기다가 막 쓰레기 버리고 난리도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도 치우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아버렸대. 개인 땅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막 가가지고 막 다 버리고 뭐 개념 없는 사람 진짜 많아요. 보면. 그죠? 그런 사람 진짜 많죠. 옛날에 봐봐. 그 우리 놀러 갔는데 어디서 캠핑하다 남의 집 민박 그 집에 가서 막 샤워하고 가족들 외투에서 나왔었잖아. 야, 근데 참 좀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우리 같으면 절대 안 하죠. 근데 그걸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창피한지를 모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남의 그 집에 가서 막 샤워하고 막 들어가서 막, 그죠? 그리고 식구들이, 야, 진짜. 그건 주거침입 아니야, 그거? 그대로 뻔뻔해요. 그럼 보면 그 사람들은. 왜? 그 당당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랬겠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는. 적어도, 그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 행정관청 철거 명령 받았대. 무슨 얘기야? 어차피 철거할 건데 결정된 아직 철거를 못 한 거야. 이미 결정된 거잖아. 근데 얘는 나오면 뭐 조심해야 돼요? 토지는 안 해요. 왜? 토지는 철거 안 되잖아. 건축물만 철거하자는 거죠. 시험에 나오면 그거 나오는 거죠. 그럼 뭐 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는 뭐 재산세 규정 따라갑니다. 재산세 비과세 감면 받으면 종부세도 안 내니까 준용한다. 이렇게 한다겠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미등기는 작년에 시험이 2문제나 나와서 올해 나올 일 없겠죠. 그래서 뭐 불이익 쭉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이익은 이렇게 당합니다. 근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미등기도 해주긴 해줘요. 원래는 3%인데 얘는 0.3%, 10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데, 자, 여기서 미등기 제외자산 중에 제가 말했죠? 요 2번하고 4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이 뭐예요?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를 못했대. 내 의지가 아니죠. 그죠? 근데 미등기야. 그 나한테 불이익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얘네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 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등기 친 거고 똑같이 시급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미등기 좀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 일반 부동산 판 거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 얘가 어디서 나와?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미등기잖아. 미등기로 장특공제 안 되죠. 그녀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죠. 그렇게 시험에 나오죠.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과세 요건 충족한 1주택인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뭐야? 미등기란 얘기지. 그럼 얘는 미등기 주택이란 얘기다. 하지만 얘는 뭘로 본다고요? 등기증거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2개 정도만 혹시 단독으로 나올 일 없어요. 작년에 2개나 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여기 2개는 장특공제나 비과세 파트에서 이 2개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요 2개 빼고 나머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건 뭐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38페이지는 뭐 있어요? 양도세 납세 절차가 나옵니다. 자, 얘는 예정신고도 있고 뭣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고, 예정신고는 원칙, 토, 건, 부, 기. 뭐 어떤 분이 근데 여기 신탁수익권 있잖아요. 얘도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뭐 거의 안 내요. 이게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칙 언제예요?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는 얘기죠.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얘는 언제라고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여기는요. 네. 이게 양도일이잖아. 양도일은 잔금 날짜가 양도일. 그럼 이게 양도일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야 돼. 이게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날이 둘 다 양도일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5월 25일, 6월 1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원래는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얘는 8월 31일까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허가구역이라는 거지. 여러분, 허가구역은 사실은 잔금하고 상관없는 거, 양도일이 잔금 날짜예요. 근데 뭐가 문제야? 무허가가 나면, 무허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둘 다 이걸로 가는데 얘는 왜 이걸로 볼까요? 허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냈다가 여기서 뭐가 나면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나면 허가 1이 속한다 이러는데 여기는 이미 그 전에 허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은 유효인 거지. 근데 여러분 허가 났다고 해서 잔금도 안 받았는데 양도세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문은 위에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꿔 나오면 또 허가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얘는 무조건 뭐라겠어? 뒤에 거. 어차피 허가하고 잔금 결제가 어느 게 빠른지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허가가 늦으면 허가 1, 잔금이 늦으면 양도 1이 속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혹시나 거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내보면 근데 밑에 거로 내잖아요. 이렇게 냈고 허가 이렇게 해서 허가 1이 속한다를 말을 그럼 다 맞춰다 골라요. 대충 읽고 그냥 허가 나오니까 허가는 허가 1이야 이렇게 풀어버려요 문제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요. 나머지는 크게 걱정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부담보증이요. 얘는 계속했죠. 요걸 잘라서 생각을 했죠. 증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 일부가 뭐예요? 뭔가 부담하기로 한 그 채무 인수액 얘를 양도로 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뭘 내고? 양도세를 내고 여기는 뭘 내고? 증여세를 낸다. 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양도세 예정 신고는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 요거 따라간다 했죠? 증여세 따라가기 때문에 얘가 3개월이기 때문에 얘도 3개월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이 가는 이 소득세는 요 증여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적 기간도 다 얘 따라가요. 요 부분은. 그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론은 얘만 3개월. 근데 중요한 건 얘만 3개월이에요.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여기만 꽂혀가지고 막 3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면 3개월이다.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그랬고 파생은 예정신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허가구역이 가만있어. 여기 또 있어. 이게 제가 이거 밑에 정리하느냐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했대 그랬죠?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했어. 뭐가 늦어요? 허가가 나중에 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허가 1이 속하는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처럼 근데 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청산했다. 그럼 허가 1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런 식으로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나오면 거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정신고할 때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한다. 이거 잘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정이건 확정이건 세금을 낼 게 있건 없건 무조건 신고는 뭐? 해야 한다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왜 세금을 안 내는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세금을 손해봤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겠어? 본인 얘기라 했잖아. 여러분이 주장하는 건데 그걸 다 받아주면 전부 다 뭐라 그래? 나 손해봤어. 표준관리 좀 하면서 가서 왜 그러냐니까. 나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미치겠네.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아이고 그럼 세금 내지 마세요. 그럼 전부 다 가서 세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는 사람이 있겠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무조건 신고는 뭐가 정답이야? 해야 한다가 정답이야. 그 아픈 척 표준관리하는 건 시험 끝났을 때 시험 보는 당일날 떨어질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럼 그때 뭐라겠어? 표준관리하고 인상을 쓰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지.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근데 계속 인상을 써. 말도 하지 말고 물어볼 때까지. 근데 계속 물어봐. 그럼 뭐라고 그래? 아무래도 밀려 쓴 것 같아. 이렇게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 그렇게 해라겠더니 떨어지면 창피하잖아. 그죠? 그럼 마음 편하게 살아 오늘부터는. 왜? 만약에 시험 볼 때 약간 찝찝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표정 관리하고 밀려 쓴 것 같다고 하지 말고 밀려 쓴 것 같아. 밀려 썼다고 하지 말고. 왜? 그리고 나중에 붙으면 다행이다. 그러면 돼. 떨어지면 이거 봐. 밀렸었어. 이렇게 하면 돼.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상대방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오자마자 나 밀려 쓴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깎아보면 주위에 물어보게 돼 있어.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때 이제 바로 얘기하지 말고 약간 머뭇머뭇 하다가 싹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막 상대방이 고생했는데 내가 술 살게 밥 살게 이런단 말이야. 다 얻어먹고 나중에 학교 가면 되는 거 떨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럼 막 위로하죠. 너 1년 고생했는데 어쩌니 이러는 거야. 그런 걱정 할 거 없어. 오늘부터는 발 뻗고 그냥 편하게 해. 떨어진 거 걱정할 거 없어. 딱 그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돼.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누가 이걸 알고 있어? 얘기한 걸 듣고 있어. 그랬더니 장난하냐?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재작년 시험의 정답이었죠. 수시 부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 자, 내가 양도세를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도 뭐라 그래? 은평세무 날 불러더니 뭐야? 자기가 급해서 그러니까 4천만 땡겨달래. 4천 땡겨달래서 어때요? 땡겨줬어. 4천. 근데 나중에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근데 얼마만 내면 돼? 너 얼마 땡겨줬어? 4천 땡겨줬잖아. 얼마만 내? 6천. 근데 1억 다 내래. 머리 안 되잖아. 지가 미리 땡겨달라 땡겨줬는데. 그러니까 그 땡겨준 건 빼야지. 그래서 수시 부가세액이 있으면 뭐 한다? 당연히 이를 공제하고 납부한다는데 재작년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 해서 정답으로 냈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예정신고하는 뭐가 나와요? 가산세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 둘 다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지문이 잘 보세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뭐가 나와요? 가산세 부과되죠? 근데 얘가 예정신고 안 했는데 뭐 했어요? 확정신고를 또 안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 잘 보세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죠. 지문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땡 틀립니다. 자, 만약에요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붙었는데 내가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없는 걸로 치는데 그럼 예정신고 안 하지. 그래, 못 들어요. 어차피 내년에 뭐 하면 돼? 확정신고하면 그때 가서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안 하니까 다 그렇게 하겠지. 아닌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안 했는데 확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냐? 요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100분의 50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관련된 가산세 없는 걸로 치는 게 아니라 그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얼마를 깎아줘? 50%를 감면해줘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이라도 뭘 하란 얘기야. 확정신고를 하란 얘기지. 왜냐면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뀌어요? 보통징수. 이 말은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고지서 세금에서 가산세 붙여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잖아. 그건 언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신고 안 한 걸 걔들이 발견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느 세월에? 바로 할 수 있지만 안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제척기가 지나가지고 과세를 못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어쨌든 늦었어도 누가? 당사자가 신고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얘가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아무 혜택도 안 주면서 야 지금이라도 확정신고해. 그럼 안 하지. 그럼 꼬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깎아줄게. 지금이라도 확정하면 내가 이거 50% 감면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이 지문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나오면 약간 애매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식은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정신고 하셨습니다. 그럼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자,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걸 두 번 할 필요는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잖아요.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제가 말했죠. 그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고. 재작년 31회 때도 나왔고 그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거 이거예요. 올해도 만약에 부가징수 물으면 얘는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겠어요? 같은 연도에 뭐라겠죠? 누진세율 수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팔면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신고해라? 앞에서 신고한 금액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얘가 신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합산 신고 안 하고 따로따로 신고했다. 그럼 얘는 예정신고 한 건 맞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31회 때 기출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 시험 이렇게 나와요. 그냥 똑같죠? 부담보증여 몇 개월? 3개월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 감면세 빼고 수시부가세액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틀렸잖아. 이게 이때 당시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 고르셔. 같이 나왔던 거예요.
얘도 나온 거죠. 지금 한 거잖아. 늦은 세율 정리는 2번 이상 합산 신고 안 했으면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랬고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 질문으로 나온 거 이게 기출문제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실제 시험은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것만 실수 안 하면 된다. 그죠? 욕심부려서 많은 걸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정신고 안 했는데 확정신고 또 안 했더니 추가로 가산세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과세표는 확정신고도 마찬가지요. 있건 없건 신고는 하여야 한다. 여기 정상이죠. 그죠? 납세지는 뭐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세는 항상 뭐라 했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고 비거주자는 당연히 주소, 거소가 없으니까 그걸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네가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업을 하니까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데 소득이 있다는 얘기는 그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갑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 더 가는 게 비거주자는요, 사업장도 없고 원천 소득 발생을 안 해요. 그럼 어떠네? 그때는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양도세, 종합부동산에서 그거 나왔었잖아요. 주택인데 비거주자가 사업장도 없고 원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왜? 세금 받아야 되잖아. 근데 비거주자는 뭐가 없어요? 주소도 없고 거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건데 둘 다 없어. 그럼 세금을 안 걷어요? 걷어야지. 그때는 뭘로 가? 할 수 없이 부동산 소재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문제 풀 때 나중에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가징수 정리를 하겠습니다.